네, 반갑습니다. 인생은 소풍이다의 모토 스킬 왕제입니다. 어, 이번 게임은 지난주 토요일 날 있었던, 일요일 날 있었군요. 지난주 일요일 날 있었던 스킬 왕제 500대 산호몰의 250점의 경기를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산호몰의 님이 지금 250점을 올린 채 2개월이 안 됐는데요. 지금 오늘 치시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쎄요. 오늘 게임이 날지 다음 게임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250전 치고는 상당히 잘 치십니다. 처음에 왔을 때의 큐질이 스트로크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제가 많이 지적을 했었고요. 한 영상이 한 두 번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 제가 큐를 비트는 거라든가 뭐 오른손의 그립의 옆구리의 위치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지적했었어요. 근데 스탠스도 그렇고 근데 이제 몸이 약간 하체가 조금 불편하시다 보니까 약간 자기만의 어떤 핸디캡이 있어서 약간 못 취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근데 스트로크는 예전보다 굉장히 곧아졌습니다. 이렇게 곧게. 아직까지 쭉 미는 타법은 롱팔로 샷은 아직 좀 많이 미흡해요. 많이 미흡한데. 일단 큐를 비트는 거는 이제 예전보다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100% 고친 건 아니고요. 그냥 스핀을 많이 줄 때 이렇게 돌리죠. 이렇게. 몸까지 오른쪽 팔을 확 비틀죠. 이건 스핀 가는 방향대로 이렇게 트는 어떤 습관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처음보다 8월 달에 저희들한테 처음 왔는데 그때보다는 상당히 좋아지셨어요. 지금도 한번 볼게요. 옆에서 봤는데 큐를 지금 곧게 뻗고 피 틀진 않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고요. 단지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오른팔의 그립의 위치가 옆구리 쪽과 너무 붙어 있다는 점. 요 점은 조금 본인이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른팔 큐와 이 주먹과 이 옆구리와 힙업과의 간격이 주먹 한 개 반 내지 두 개가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중에 화면 여기서 이렇게 치는 모습을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주먹 한 개도 들어가지 않을 공간 좁아요, 굉장히. 그러면은 큐질을 롱팔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옆구리가 많이 확보돼야지만이 팔을 쭉 끌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팔이 좁으면 이렇게 샷질이 끝까지 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본인이 옆구리 그 겨드랑이 붙이고 한 해보세요. 팔이 다 나갈 수 있는 못 나가거든요. 겨드랑이가 떨어져야지만이 큐질을 멀리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초구에 250점 6점 하이런 치면 상대는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초구 치고는 굉장히 잘 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스키랑제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 2주 거를 많이 보내지 않기 위한 큐질이 이어지고 있죠. 자, 이것도 힘 조절해서 여기 붙이면 난구가 되지만 조금 더 강하게 저렇게 나가주면 다음 공이 또 이리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황제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무조건 살살 치는 게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걸 조금 깨우친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저거 살살 쳐서 여기 붙여버리고 난구 보고 마세이지가 되고 이런 어떤 어려운 걸 자꾸 구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벌어지게 했지만 지금은 될 수 있으면 그 다음 공이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알아냈다 그래야 되나요? 본인이 많은 연습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터득한 비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 경험으로는 또 이 복귀를 하면서 영상을 편집하면서 복귀를 하면서 제 스스로의 문제점을 또 찾아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슨했던 경험을 가지고 또 다시 복귀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있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레슨하면 오래 안 하게 되면 다 잊어먹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레슨했던 거를 다시 또 영상을 보면서 복귀하고 제가 이제 레슨했던 영상은 사실 여러 수십 번을 봅니다. 잊을만 하면 또 보고 잊을만 하면 또 봐야 돼요. 사람이 안 보니까 안 늘더라고요. 또 잊어먹게 되더라고요. 많은 스킬을 배워도 계속 쓰지 않으면 다시 그걸 잊어먹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도 빼는 것도 자 일명 와리가리라 그러죠. 왔다 갔다 하면서 아도를 빼고 가볍게 찍어주면 그래서 이렇게 마세를 강하게 찍을 이유가 없죠. 이런 공들은 계속 왔다 갔다.
조금씩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다시 요 공을 조금 끌어치기 해서 패턴을 만들어야 되겠죠. 문제는 1족구의 힘 조절이죠. 그렇죠. 2족구까지 올 정도의 힘. 요게 너무 약하게 10개 맞으면서 여기 이렇게 가주면 다음 공이 좋은 공인데 너무 얇게 맞으면서 조금 다음 공을 다시 또 이렇게 허공 세리 패턴을 만들었죠. 자, 계속 허공 세리를 가야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도를 최소 3개에서 4개 정도를 빼주면서 다시 허공세리 역회전을 주고 끌어치기 하면 내공과 키스 나게. 그렇죠. 이게 이제 허공세리의 기본 법칙이죠. 근데 키스가 좀 다시 한번 키스를 원했습니다만 각도상 좀 어려웠던. 여기서 보기에는 별 차이를 못 느끼는데 앞동과 실제에서는 좀 저게 다시 돌아와서 키스 나기에는 어려웠던 공입니다. 그래서 다음 공을 다시 끌어치기 할 수 있대 이렇게 만들어주면 자 가볍게 마세에 아래다 큐만 들고 부드럽게 쳐주고 다시 요거를 이번 각도는 길게 나오는 패턴이니까 요거를 원쿠션 패턴으로 치면요 조금 짧게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거를 생각했는 거죠. 요렇게 그죠. 아이고 다소 불안했습니다만 이렇게 짧게 이게 원쿠션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오죠. 만약에 다이렉트를 끌었으면 이게 이렇게 길어집니다. 이렇게 아니면 여기 키스 나서 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설계들이 굉장히 좋아졌다. 다시 한번 끌어치면서 약간 역회전을 주고 끌어치면 요 공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렇죠. bon회전을 주고 치면 이렇게 짧게 오겠지만 역회전을 주면 이렇게 길게 옵니다. 짧은 게 좋았을까요? 긴 게 좋았을까요? 이거는 이제 결과물이 결정해 주는데 지금 역회전을 준 게 오히려 크게 쏙 좋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다시 왔다 갔다 하게 밀어치기를 해서 다시 공을 모으는 스킬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요거 28점까지는 가겠네요. 문제는 요 다음 공에 대한 설계인데 제가 봤을 때 약을 다소 좀 두껍게 쳐서 이렇게 올려보내는 게 좋을 수가 있는데 자 28점 하이런 가나요? 네, 이 구장에서 제가 28점이 최고 기록이었는데 이 구장 온 지가 한 3개월째입니다만 28점을 깼습니다. 29점. 자, 이 구장에 와서 최고 기록을 깰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허공 세리 패턴 나왔죠. 좋아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공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좀 보내려고 이 공을 좀 강하게 쳤던 것 같은데 그러려면 좀 더 두껍게 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공을 조금 밀리 보내면 다음 공이 쉬운데 생각보다는 조금 얇으면서 뒷공이 이제 난구가 되어버렸죠. 이 공은 어떻게든 끌어칠 수 있습니다만 이 공을 피해서 얇게 치려고 하니까 이 공이 멀리 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공은 이원절이 바뀌었고 그러면 지금 결과물로 봤을 때는 이 공을 다이렉트를 끌거나 내지는 이거를 원투 쿠션을 치거나 해야 되는데 선택은 원투 쿠션 했습니다만 이 엇각일 때는 스핀을 좀 더 많이 주고 아니면 두껍게 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각도상 좀 애매했죠. 이 공이 이렇게 왔다는 거는 얇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한 90% 가까이 85% 90%에 쳐야지 여기서 스핀을 먹고 오지 않을까요? 아니면 하단을 주고 끌어치면 여기서 먹고 또 스핀 먹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겁니다만 어쨌든 이 스키랑제가 이 테이블에서 지금 33점 하이런을 기록하면서 아주 출발이 좋습니다. 1이닝에 완전 티키타카로 사노모레 님도 잘 쳤는데 스키랑제도 같이 하이런을 맞받아 치면서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19대 17 이런 양상이 돼버렸죠. 역전된 상황이었고 남은 점수를 봤을 때는 자 이렇게 되면 13대 17 아니다 18대 17 아직도 스키랑제가 이기고 있는 그런 문제는 이제 하이런을 치고 난 다음에 자 공타를 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게 제일 변수예요. 실컷 하이런 치고 공타 몇 번 치면 참 소출 없거든요. 키스가 나면서 물론 키스가 안 나도 득점했습니다만 먼저 키스 났기 때문에 이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가려서 잘 안 보였지만 인사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보내전을 주고 조금 스핀발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갔다가 놔주면 땡큐인데
조금 더 강하게 쳤어야죠. 이렇게 나오려면. 이런 힘 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좀 난구가 됐죠. 맞세를 쳐서 요 언저리에 보내면 스핀발로 가야 됩니다. 문제는 요 언저리에 올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못 왔네요. 그러면 짧게 오죠. 딱 요 10포인트 차이로, 그죠? 요렇게 들어왔죠. 요렇게 들어올 수 있는 공인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두께가 좀 두껍다. 일적구의 두께를 두껍게 설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공타는 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2점을 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하이런을 친 다음에 공타 치지 않는 거 있죠. 지금 큐질이 굉장히 곧죠. 예전 같으면 지금 큐를 비틀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곱게 나오는 게 짧은 샷에서는 굉장히 큐질이 곱게 나가십니다. 문제는 겨드랑이가 팔에 붙어, 오른쪽 팔이 겨드랑이에 붙어 있다 보니까 먼 롱팔로 샷이 안 되다 보니까, 아유 아깝네요. 롱팔로 샷이 안 되다 보니까 마지막에 큐를 비틀 수밖에 없는 동작이죠. 오른팔이 겨드랑이가 붙어 있다는 거는.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참고하실 게, 오른팔에 겨드랑이를 살짝 띄운다는 느낌의 팔로 샷을 계속 연습을 하시면 아마 좀 더 예쁜 자세가 나오고 샷하기에도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지금도 굉장히 난구죠. 이 공이 발았으면 죽음의 계곡이고, 이 공이 때려주면서, 야, 이건 진짜 이런 거 운칠 기사 옆에 현장에서 지금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서 말도 안 된다. 딱 죽음의 코스지 여기 봤을 때. 근데 이렇게 맞았으니까. 근데 그걸 흰 공을 딱 튕겨내면서, 야, 이런 게 바로 운칠 기삼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오히려 장타가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어버렸죠. 자, 운빨이 좀 따라주는 그런 이닝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스키랑제가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걸 힘 조절을 하려 하다가 키스볼이 이 공이 붙어 있으면 살살 쳐도 되는데, 지금처럼 이 공이 살짝 떨어져 있었거든요. 떨어져 있을 때 살살 치면 이 키스가 나오는 힘이 없어요. 이거를 지금 계속 스키랑제가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공입니다. 앞으로 이 공의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키랑제는 저 실전에 저런 공이 나왔을 때 자주 실수를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복기를 해보면 이런 비슷한 패턴의 공, 살짝 떨어져 있는 공에 대한 어떤, 분명히 머릿속에 이해는 있는데 실전에서 그걸 구사를 안 해요. 그래서 항상 실수를 하더라고요. 저런 건 조금 더 강하게 치거나 약간 더 하단을 주고 조금 더 강하게 쳐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단을 줘도 조금만 강하게 치면 실수를 안 하는 거거든요. 공을 안 깨려고 자꾸 힘 조절을 하려 하다 보니까 자꾸 저런 반복된 실수를 하더란 거죠. 참 안타깝죠. 이번에 만약에 그 실수를 안 했으면 이거 키스 나와서 다시 이걸 또 끌어치고 해서 최소한 여기서 10점 이상이 나오는 공이었으면 사실 그 이닝이 끝났습니다. 4이닝에. 4이닝에 끝났는 공을 지금 이렇게 길게 끌고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500점 치면 뭐 5이닝, 6이닝 안에 끝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옛날 사람이거든요. 옛날에 동네에서 이기는 당구 치시는 분들이 다 점수 까고 아주 짜게 칠 때 얘기해요. 그래서 500점이 5이닝, 6이닝인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500점 아닙니다. 그게 어쩌다 한 번은 이해되는데 매 세트 그렇게 나온다? 그건 500 아니에요. 그 700이에요, 700. 예. 이기려고 한 수지를 낮추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해요. 예전에 보면은 동네에서 400점 치시는 분들은요, 지금 동호회에서 치시는 분이 500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 동네에서 500점 치는 사람은 지금 동호회 나오면 700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 그 수준입니다. 제가 더듬하고 딱 그 정도 수준의 차이는 항상 나더란 거죠. 그래서 택도 아닌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 기술적인 난이도로 보면요, 그렇게 잘 치시는 분도 기술적인 난이도로 보면 예전에 뭐 400 치고 500 치시는 분들이요, 요즘 동호회에서 400 치는 사람들의 스킬은 아니에요. 보시면 한 점 한 점 바라는 뻘다만을 잘 칩니다, 분명히. 근데 그때 점수, 지금 동호회에서 나오는 500점 700점들이 구사하는 스킬은 절대 아니에요. 단지 잘 칩니다, 뻘다마를. 여기서 뻘다마란 일본말로 바라다마, 우리말로 벌려치는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벌려치는 공. 모아치지 못하고 벌려서 한 점 한 점 잘 쳐서 그렇게 10몇 점, 20몇 점 먹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는 전형적인 동네 당구죠. 전형적인 동네. 동호회에서는 이기려고 하는 당구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목표로 하고 있는 점수대로 가기 위해서 계속
점수를 상향하기 위해서 고난도 스킬을 계속 연습을 하면서 실전 게임도 쳐보고 하면서 자꾸 숙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레벨적으로는 점수 치는 어떤 숙달도는 분명히 한 단계 낮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공을 구사하는 선구안이라든가 선택적인 초이스라든가 어떤 팔로 스트로크의 어떤 스킬은 분명히 동네에서 치시는 분들 담화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동네에서 500점, 400점 잘 치시는 분들도요, 스트로크 보면 엉망이거든요. 기본기가 안 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호회에 오시는 분들은 좀 그런 점을 좀 주안점으로 배웠으면 좋겠어요. 꼭 이기려고 하는 당구보다는 어떤 내용으로 이겼냐, 내가 몇 점을 목표로 하고 있냐. 예를 들어서 이분이 250점을 목표로 이 동호회 왔으면요, 지금부터는 이기는 다 맞히시면 됩니다. 이기는 점수대의 실력을 구사하시면 돼요. 굳이 300, 400점이 치는 스킬을 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목표는 250이 아니거든요. 500점, 최소 500점을 목표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300, 400, 500점들이 구사하는 스킬들을 점수대별로 올라가면서 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영상에 보이시는 분들이 이걸 보면 뭐 250점이 저럴밖에 못 쳐, 아니면 500점이 왜 이렇게밖에 못 쳐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그게 아니라는 점. 저도 스킬한테도 마찬가지 500점이 목표가 아닙니다. 저는 1000점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1000점을 가기 위한 스킬을 계속 사용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00점이 생각보다 못 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실전 게임에서도 20이닝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 와, 동네에서 봤을 때 5, 6이닝 안에, 우리 동네 500은 5, 6이닝 끝나는데 뭐 이 스킬왕제는 뭐 20이닝까지 가 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는 분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들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다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지금 500점이 목표가 아니란 거예요. 예전에 제가 300점 칠 때는 500점이 목표였어요. 근데 제가 문일석 프로님을 만나고 제 꿈이 바뀌었죠. 남자가 자존심 있게 최소한 4자릿수는 가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에 지금 1000점이 목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옛날 목표였으면 지금 제가 더 이상 고급 스킬 구사하지 않습니다. 딱 요 점수대에서 칠 수 있는 공만 치고, 저도 4이닝, 5이닝, 6이닝 안에 끝내고 싶어요. 하지만 고급 스킬을 뻘공을 치지 않고 고급 스킬을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다소 힘 조절에 실패하거나 두께 조절에 실패하면서 이닝이 자꾸 길어지는 그런 경우가 다소 생긴다는 점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제뿐만 아니고 모든 동호회 여기 나오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400점, 300점 뭐 모든 분들이 그 점수가 목표가 아니고 그보다 더 2단계, 3단계, 4단계를 더 앞을 내다보고 이 동호회에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고득점을 위해서 연습하는 과정에서 게임에 실수가 있거나 어떤 선택적인 초이스가 미스가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지, 정말 이 사람들이 동네에서 친구들과 이기는 경기를 치려면 이렇게 안 치겠죠. 철저하게 바라다 맞춥니다. 쉽게 말해서 벌려치는 공을 칩니다. 왜? 내가 못 먹더라도 상대한테도 공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제 동호회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점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중에 또 스킬왕제가 5득점을 하고, 사실 이것도 실전 상황에서는 이게 충분히 빠져나온다고, 여기까지만 끌어서 빠져나오면 스핀발로 이렇게 간다라고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단을 많이 줬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많이 끌리면서 이 테이블이 다른 건 다 안 좋은데 또 끌리면 되게 잘 끌려요. 희끼라고 그러죠. 희끼. 끌어치기가 상당히 잘 되는 테이블입니다. 새 테이블이라서.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끌리면서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파울이 됐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세워치기 형태로 역회전을 주고 세워치기 형태를 주고 쳤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 방수가 좋지 않습니다. 다이렉트로 맞기에는 차라리 요건 이렇게 붙어 있으면 2쿠션, 3쿠션도 이행할 수 있는 공이지만, 이렇게 중간에 붕 뜨는 거는 다이렉트가 아니면 상당히 힘든 공이거든요. 그래서 선택적 초이스가 좀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살짝 끌어주면서 이 공과 내 공과 같이 올라와주는, 그렇죠, 같이 올라와주는. 조금 약하나요? 이 공도 이렇게 일직선을 그어볼게요. 일직선을 그어보면 어디를 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공과 중간과 중간을 이어야 되니까 이 선상에 오겠네요. 그죠? 이 선상에 끌어치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이 정도로 맞겠네요. 입사 반사각이 한
90도라면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많겠죠. 이렇게 생각보다 길게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원쿠션으로 끌어친다면, 이렇게 끌어친다면 이 공을 좀 짧은 각으로, 그죠? 이렇게 돌려서 이연저리로 돌려서 입사 반사각에 의해서 이런 식의 패턴을 구사했던 것 같아요. 이 공은 또 여기로 가고, 그래서 이연저리의 공이 모이는 패턴을 구사할지, 아니면 다이렉트로 끌어쳐서 이렇게, 다이렉트 끌면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여기 봤지만 실제 한 이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길게 다이렉트 봤네요. 그러면 운칠 기사입니다. 키스 안 나면 나가는데, 키스 났기 때문에 아주 이런 걸 바로 운칠 기사이라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봤을 때는 오히려 원쿠션을 보고 쳐서 이연저리의 공을 모으는 게 더 FM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약간 AM을 구사했는데 그게 키스가 났으면 이렇게 나와서 난구가 될 수 있는 공인데, 운칠 기삼으로 내 공과 키스가 나면서 정말 좋은 공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무리가 가능한 공이 되어버렸죠. 자, 키스볼로 몰고 가야 되겠죠. 마세로. 그렇죠. 이렇게 키스를 몰고 가야 됩니다. 내 공과 키스 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키스 날 수 있는 두께를 설정해야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돛대라고 지금 한 개 남았다고 얘기했어요. 상대편이. 근데 상대가 못 들었어. 이 게임이 집중하다 보니까 이걸 모으려는 생각에. 그래서 치고 나서 쿠션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분명히 상대편이 쿠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얘기했어요. 근데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그랬으면 이 공을 끌어치니까 이 공을 쳐서 뭐 옆돌리기나 뒤돌리기 패턴을 만들었을 텐데 못 들었다 그러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공은 마세를 찍어서 이렇게 돌릴 수밖에 없는데, 돌린다 하더라도 이 공을 이렇게 비껴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자, 운칠기 사입니다. 이렇게 키스가 낮으면서 이 보십시오. 야, 상대편 환장합니다. 지금 산어머니 지금 봐라. 이거 아닙니다 하면서 다시 합시다. 하여튼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